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집합은 점수를 올리기 이제 굉장히 좋은 단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많진 않지만 까다로운 유형 몇 개만 해결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까다로운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둘 중에서 적절히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제 문제를 쌤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집합 X가 있는데요. 이 집합 안에는 집합 1, 2를 또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이 집합인데 원소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원소의 포함관계 기호를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제 이용해서 이 관계를 사용해야 될지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쌤이 이제 집합을 하나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라는 집합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블랙핑크는 이제 멤버가 총 4명입니다. 멤버가 총 4명이고요.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이렇게 총 4명이에요. 그러면 원소는 총 4개입니다. 사람이지만 이렇게 원소니까 4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소는 총 4개고요. 이 지수, 제니, 로제, 리사는 각각 원소이므로 원소 포함 기호를 이용해서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원소니까. 지수는 블랙핑크의 원소예요. 블랙핑크의 원소다. 그러면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인 이 모양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니예요. 제니도 블랙핑크의 원소예요.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 다음 로제. 로제도 블랙핑크의 원소거든요. 블랙핑크의 원소. 그 다음 리사. 리사도 블랙핑크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소가 4개이므로 원소 포함 기호를 이용해서 4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이 리사라는 원소 하나만 가져왔어요. 원소를 하나 가져와서 쌤이 솔로 리사라는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솔로 리사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가 딱 하나예요. 네, 리사입니다. 이 솔로 리사는 전체 블랙핑크 안에 있는 집합이죠. 그런데 부분 집합으로서 포함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솔로 리사는 이제 원소가 아니에요. 쌤이 새로 집합을 하나 묶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부분 집합 하나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솔로 리사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 칠 수 있으면 새로운 부분 집합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솔로 리사라는 집합은 원소가 하나인 집합인데 이 집합은 블랙핑크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포함 기호를 꼭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쌤이 이제 방금 전에는 리사를 가져왔는데요. 꼭 집합에 원소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원소를 뭐 2개, 뭐 이렇게 3개 묶어도 되지만 원소를 안 묶고서도 부분 집합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리사라는 부분집합도 있고요. 공집합이라는 부분집합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그냥 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집합은요, 부분집합이에요. 네. 블랙핑크의 부분집합입니다. 네. 블랙핑크의 부분집합입니다. 요 정도만 알면 요 까다로운 문제 유형들을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집합 안에 집합에 들어간 약간 어려운 이런 집합을 주고 집합 부분 집합 포함 기호, 원소 포함 기호를 주는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맨 처음에 여러분 원소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풀립니다. x의 원소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컴마 있죠? 이 컴마가 이제 원소들 차이를 이제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마까지가 원소 하나입니다. 원소 하나, 원소 둘, 원소 셋, 원소 넷입니다. 네, 원소가 총 4개예요. 공집합이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그 다음에 2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원소 각각은 집합 X의 원소이므로 원소 포함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의 원소다. 공집합은 1은 X의 원소다. 또 2는 X의 원소다. 또 집합 1, 2는 X의 원소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예시 8개 중에서요. 요거 집합 원소 포함기호 요 4개와 관련된 걸 한번 추려볼게요. 여기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1, 요거 있죠? 맞습니다. 2, 여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집합 1, 2, 원소 포함기호 요것도 이제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부분 집합 기호를 이제 표현해 줄 거예요. 부분 집합을 이제 표현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 주는 것이 이제 보기 괜찮아요. 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습니다. 원소가 총 4개예요. 원소 4개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공집합이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1, 2라는 원소,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공집합이라는 원소는 어떤 집합이든지 모두 부분 집합이 된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집합 안에 쌤이 이렇게 묶으면 부분 집합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원소 하나 없이 이렇게 부분 집합을 묶어도 됩니다. 원소가 없이. 그러면 공집합이죠? 네. 공집합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예시가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참여으로 이런 경우는 동그라미 해놓고 시작합니다. 항상 옳습니다. 네. 그 다음 집합 1, 1 안에 집합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공집합을 집합기호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집합기호고요. 여기서 집합 묶을 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면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집합기호 안에 1, 2가 있어요. 집합 1, 2라는 원소를 이렇게 집합기호로 묶은 겁니다.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원소 1, 2를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8개 모두 다 맞게 되었어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은 유형입니다.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2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2번 볼게요. 이런 문제 유형은 원소부터 써주면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A의 원소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컴마 이게 이제 원소들 사이를 이제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원소가 0, 1, 집합 1, 2, 집합 공집합이죠? 공집합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 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원소를 포함관계를 할 때 집합 포함기호를 꼭 사용해 줍니다. 0은요 A의 원소로서 포함이 돼요. 1은 A의 원소로서 포함이 되고요. 집합 1, 2도 원소로서 A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집합도 공집합도 이제 집합 A의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네. 요 1, 집합 1, 2, 공집합은 모두 A의 원소입니다. 우선은 이제 원소 포함 기호가 이제 총 지금 3개가 있잖아요. 한번 추려볼게요. 0이 들어간다. 우선 없고요. 1이 들어간다. 없고요. 네, 요건 지금 맞는 말입니다. 요거 맞는 말이죠. 근데 집합0, 집합 공집합은 없어요. 요거 우선 틀렸어요. 두 번째, 이제 부분 집합 포함 기호를 사용하려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이제 집합 A가 있고요. 0이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집합 1, 2, 공집합이라는 원소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집합기호를 1, 2를 집합기호로 이제 씌워줬잖아요. 1, 2를 묶고 싶었으나 1은 있지만 2가 있어야 묶죠. 지금 2가 없죠? 네,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지금 원소입니다. 요 기호 사용해 주시면 안 되고요. 집합 원소 포함 기호 요거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맞다고 했기 때문에 3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번 이렇게 두 문제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유형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공부하시라고 같은 유형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요. 네, 쌤이
원소부터 찾으면 문제가 쉽다고 그랬죠? 네. A의 원소부터 써줍니다. A의 원소. 1, 2, 그러니까 이제 컴마가 있잖아요. 컴마 하나당 원소 하나씩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원소가 1, 2, 집합 3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소 포함기호 1은 A의 원소예요. 네. 2는 A의 원소입니다. 네. 집합 3은 A의 원소예요.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네. 두 번째, 부분 집합을 사용할 건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편해요. 이런 경우는 원소가 3개 있으므로 1, 2, 집합 3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각각은 원소고 이렇게 묶어줄 때마다 이제 부분 집합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다 묶어줘도 됩니다. 안 묶어도 돼요. 네, 원소 없이 부분 집합도 묶을 수 있어요. 그런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네, 1, 여기 있죠. 네, 맞는 말입니다. 2, 네, 맞는 말입니다. 집합 3, 네, 맞습니다. 1, 이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1을 이렇게 집합을 새로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능하죠? 집합 1, 3, 우리는 이렇게 묶을 거니까 1하고 3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3이 아니고 집합 3입니다. 여기는 안 되겠어요. 네,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오늘은 이제 요 유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집합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충분히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 유형 위주로 영상 올릴 건데요. 집합에서 모두 훌륭한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